시장을 읽는 눈으로 수익의 방향성을 짚어드립니다. 매일 저녁 7시 주식투시경 스페셜 진행의 아나운서 박다희입니다. 네, 요즘 우리 시장 변동성이 크다고 해도 오늘은 정말 컸습니다. 쉽지 않은 장이었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장중 최고가를 썼다가 또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들어오면서 급격하게 수직 하락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상승 반전 시도하면서 코스피 지수 낙폭을 만회하려고 시도를 했고요. 마이너스 0.13%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개인과 외국인이 순매수 그리고 기관이 순매도하면서 3.43% 밀린 966.59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흔들림이 컸지만 변동성이 휘둘리는 게 아니라 어떤 종목으로 자금이 몰리는지 주목하시면서 흐름을 읽는 게 중요하겠죠. 저희 변동성 장세에서도 저희 주식투시경 스페셜과 함께 하시면서 큰 수익률 만들어가는 투자 전략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방송 시작에 앞서서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혜택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식투시경 스페셜에서는요, 함께하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아래 자막 하단에 나가고 있는 방법대로 무료 커뮤니티 방에 입장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30분까지만 입장하실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서둘러서 입장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방송이 끝난 9시부터 시작되는 한영석 대표님의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방송에서는 구체적인 종목과 그리고 내일 변동성에 대응하는 방법 그리고 매수매도 타이밍까지 구체적으로 시원하게 다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저희 방송 끝나더라도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수익의 날개를 달아주실 분이죠. 오늘 한영석 대표님 모시고 인사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대표님 변동성이 정말 큰 장이었습니다. 네, 오늘 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상당히 좀 이렇게 소외받는 그런 종목들이 많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오늘 9,000포인트를 그래도 이제 무사히 방어는 했어요. 하지만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온도가 전체적으로 확산되기보다는 정말 대형주 중심으로 많이 몰리면서 사실 조금 소외받는 종목들이 많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 시장하고의 좀 이렇게 상반되는 그런 흐름 속에서 중소형주들에 대한 어떤 강한 차익 실현 물량들이 같이 나오기도 시작을 했고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9,000포인트는 돌파를 했지만 시장의 움직임은 상당히 좀 무거웠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이제 지수 방어의 어떤 기준에서 상당히 많은 수급이 몰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많이 좀 이렇게 차별화된 그런 장세였고 환율 같은 경우에도 지금 1,530원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서 이제 외국인들의 순매도세가 상당히 또 강화가 됐고 또 기관의 순매도세가 같이 또 이어지면서 장중의 낙폭을 조금 더 확대를 시키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제 9,000포인트를 지지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코스피의 방향, 저희 시장의 전체적인 어떤 방향성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자세히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좀 차트를 보면서 한번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차트의 흐름이 상당히 어떻게 캔들의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때 고점에서 상당히 조금 지수가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앞전의 전고점의 어떤 기준에서 놓고 보시더라도 사실 우리가 고점에서 음봉에 이런 강한 또 아랫꼬리가 길게 달리는 이런 흐름들이 연출이 됐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망치형이 우리가 고점에서 만들어졌을 때는 이제 교수형의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런 교수형의 기준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약간 조정의 구간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차트 흐름도 비슷한 이런 망치형의 기준에서 나오기는 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고점에서 이렇게 망치형의 패턴이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지수가 흔들리고 우리가 종목의 어떤 그 가격이 내려가는 것은 아니죠. 그 이후에라도 강한 또 상승의 어떤 모멘텀이 주어지고 또 양봉 이상의 흐름이 또 강한 또 시장에 수급이 유입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하게 또 상승의 흐름을 이어갈 수도 있는 그런 기준점을 잡히기는 합니다. 다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고점에서 몰려 있는 상황에서의 이 수급입니다. 이 전 고점에서의 이 교수형에 출연할 때의 그 수급의 흐름과 오늘도 수급의 흐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기준점에 대한 교육을 많이 시켜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점에서 특히 아랫꼬리가 강하게 달리면서 상당히 많은 거래 대금이 이렇게 유입이 됐을 때는
그만큼 이제 차익 실현을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물량의 흐름들이 많이 나타났다라는 어떤 그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다음 한 주간의 흐름의 기준에서 이 고점, 그러니까 오늘의 저점이죠. 오늘의 저점 이후에 이탈이 이렇게 벌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좀 주가의 하방에 또 쉬어가는 장세가 또 한 번 연출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장중의 흐름에서 오늘 이 음봉의 중간 저점 이상을 돌파하면서 강하게 또 위에 빨간 양봉의 흐름으로 다음 주 월요일이 출발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시장의 흐름은 한 폭 더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놓여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 음봉의 기준에서 추세 이탈의 흐름, 수급의 흐름이 어느 정도 이게 이어질지 아무래도 지금 환율의 기준과 그다음에 외국인의 수급이 안정적으로 지금 들어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일부 외국인의 수급이 유입이 되기는 했지만 다시 또 약간 이제 반대되는 어떤 성격의 수급이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 한 주간의 흐름은 상당히 주식 이 시장 자체가 안정이 된다라고 좀 보기에는 조금 약간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수급의 흐름을 보다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차익 실현 물량들이 상당히 고점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흐름의 영향들 여러분들 같이 지켜보시면서 수급의 기준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의 흐름에서도 지금 보시면은요. 어떻게 보면 이 캔들의 흐름 요 두 캔들 이게 3거래일에 최근 3거래일의 흐름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하락 장악 확인형의 흐름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주가가 하방의 압력을 강하게 받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그다음에 주가가 강하게 하락한 이후에 반등하는 기준에서 이평선 20MA의 어떤 기준점에 지금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의 개선이 상당히 높아지려면은 20MA의 이 추가의 돌파의 기준에서 저희가 좀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시간의 흐름을 좀 저희가 잡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의 흐름이 지금 고점에서 또는 저점에서 상당히 강한 저항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시장의 흐름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다음 한 주간의 흐름 여러분들이 수급의 흐름 그다음에 전체적인 어떤 방향성들 같이 지켜보시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저녁 또 여러분들 야간 교육 방송을 통해서 다음 주 시장의 흐름까지 같이 한번 또 자세히 또 깊이 있게 짚어드리면서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살펴보실 수 있는 시간 마련했으니까 함께 참여하시면 더 좋은 시간,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시황 잘 들었습니다. 대표님께서 방금 약속해 주신 것처럼요. 오늘 이제 다음 주에 있을 다음 장의 대응 전략을 공개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주식투시경 스페셜에서는 무료 커뮤니티 방을 운영해서 시청자분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입장 방법 간단하고 쉽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자막 참고하시면 바로 참여 가능하시고요. 교육 자료집 그리고 야간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그리고 더불어서 다음 주 반등 시그널이 포착되는 종목을 전부 공개하겠다라고 약속까지 해주셨으니까요. 여러분 빨리 입장해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벌써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시고 계신데요. 마감 전에 신청하셔서 함께 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바로 나눠보도록 할게요. 한영석 대표님. 네. 네, 주식 투자하다 보면요, 대표님. 네. 결국에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게 이 가격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가격을 보고 네. 이제 매수 매도의 결정을 많이 좀 잡으시는 것 같은데. 네. 네. 근데 늘 가격만 보면 안 된다 이러시잖아요. 그렇죠. 가격 보면은 살 수 있는 종목이 없어요. 네, 근데 도대체 가격 말고 네. 뭘 더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가격 또 SK 관련 그런 어떤 흐름들을 봤을 때 가격 보면은 살 수가 있을까요? 가격만 보고서는 잘 못 들어가시는 것 그렇죠. 같아요. 이미 고점. 뭐 실질적으로 지금 SK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저점 대비 거의 한 5,000% 이상 지금 상승이 돼 있는 거고요. SK 하이닉스도 거의 한 3,000% 가까이 지금 상승이 되어 있단 말이죠. 자, 가격 보면 도무지 들어갈 수가 없죠. 그렇지만은 이 가격이 올라가기 전에 반드시 그냥 가격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무엇이 따라와야지 가격이 올라가냐면은 반드시 네. 수급이라는 게 따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네. 저는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전에 그 시골에 이렇게 구들장 같은 온돌 그, 네. 그 방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밑에서 이제 아궁이에서 그냥 막 불을 떼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화력이 세면 셀수록 이 방의 온도는 어떻게 될까요? 뜨거워지겠죠. 상당히 뜨거워지겠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뗄 수 있는 뗄감이 제한적이고 뗄감이 너무나 부족해서 그 화력이 약하다라고 한다면은 아무리 좋은 구들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온도는 뜨거워질 네. 수가 없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가격이 올라가는 거, 가격은 뭐냐면은 그냥 결과값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가격이 올라가는 데에는 반드시 중요한 뭔가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시청자분들께서도 네. 가장 잘 아시는 지표가 거래량일 것 같기는 해요. 네네. 예. 그런데 막상 거래량 터졌다 이 정도만 네네. 알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거래량이 터졌다 그러면은 뭔가 이제 강하게 슈팅이 나왔다 막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여기 화면을 잠깐 같이 보시면은요. 우리가 이제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수급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거래량이 증가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주가도 같이 이렇게 상승하는 어떤 흐름을 갖고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이렇게 조정 구간에 이렇게 들어가는 구간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거래량이 강하게 이렇게 터져버리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은요, 그거는 차익 실현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거의 기준이 여러분들이 주가가 상승하는 기준이냐 아니면 주가가 조정받는 기준이냐에 따라서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거래량이 많이 터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래량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거래 대금하고도 또 연동이 되는데 말 그대로 이제 수급이죠. 화력입니다. 화력.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주가가 상승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수급의 흐름, 거래량의 흐름, 거래 대금의 흐름이 강하게 들어오는 것이 물론 좋지만 주가가 조정을 받는 기간에서 이 강한 거래량은 실질적으로 어떤 주가의 차익 실현 매물의 이탈을 또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기준점, 위치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같이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네. 거래량이 네. 무조건 많다고 해서 좋은 신호다. 이건 아니라고 그렇죠. 하셨는데.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반등하는 시점에서의 많은 수급이 몰려와 주면 되게 좋겠죠. 그럼 제가 또 그렇죠.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네. 대표님. 종목별로도 이 네. 거래량 차이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종목별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이제 A라는 종목이 있는데 어떤 종목이 평상시에는 한 300만 주 정도 이렇게 이제 거래량이 터졌어요, 하루에. 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오늘 3천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터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느낌일까요? 그러니까 기존에 조용히 있었던 이 종목이 결국에는 시장에 많은 관심을 받게 됐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가의 흐름 속에서 반드시 먼저 선행적으로 움직이고 숨길 수 없는 것이 이 수급입니다.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면밀하게 체크를 하시다 보면은 주가의 방향성이 어느 정도 나아갈 수 있는지, 특히 개장 초의 흐름이 가장 중요하겠죠. 우리가 이제 개장 초에 전일 우리가 이제 거래 대금 기준으로 했을 때, 거래량 기준으로 했을 때 전 거래량이 예를 들어서 100만 주였는데 오늘 아침 개장 초에 뭐 벌써 30만 주, 4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만약에 쏠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 시장에서 오늘의 이 종목은 그래도 관심 종목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거래량의 흐름들을 정확하게 살펴보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종목 선정의 중요한 또 기준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거래량이랑 가격을 같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네. 좋은 거래량을 찾아보려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좋은 거래량의 기준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종가의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좀 살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번 요 지금 그림을 같이 한번 화면을 좀 보시면은요. 둘 다 이제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이제 증가되어 있는 거래량이 많은 구조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거래량이 생성이 되고 나서 이제 주가가 강하게 이제 양봉의 흐름으로 뻗어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제 시작가 기준에서 주가가 고가까지 이렇게 뻗어 올라갔다가 요 부근에서 이제 종가가 마감이 됐어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이 거래량의 수급 속에서 강하게 주가가 뻗어나가는 기준에서 고점에 대한 어떤 인식이 명확하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고점에서도 이 주가의 흔들림은 충분히 인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자, 오른쪽 같은 요 경우에는 거래량이 많이 터졌어요. 근데 고점이 여기입니다.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가는 위에서 아래 꼬리를 달고 이렇게 내려와 버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고점 가격에 대한 부분을 시장이 인정해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거래량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그러니까 매수자와 매도세의 어떤 그 기준에서 서로 물량의 어떤 체인지가 되는 어떤 순환이 되는 그런 기준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윗꼬리가 달렸다라는 거는 상당히 많은 양의 물량이 매도세의 어떤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것도 엄밀히 거래량의 어떤 그 합에 포함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거래량이 좋다, 많으면은 좋다 이런 기준보다 똑같은 차트, 똑같은 캔들의 움직임이지만은 고점권에서 유지되는 가운데 거래량이 터졌을까? 아니면은 고점에서 강하게 밀리는 가운데 거래량이 또 터졌는지 이런 기준점의 차이에 따라서 사실 그 다음 날의 추세의 흐름과 방향성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정신없이 집중해서 들었어요, 대표님. 네네. 네. 근데 제가 정말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거래량이랑 같이 강조되는 게 거래 대금이잖아요. 그렇죠. 거래 대금이죠. 저 이것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거래량이랑 그러면 뭐가 다른 거예요? 사실 이제 거래 대금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돈이죠. 네. 거래량은 어떻게 보면 이제 유통되는 어떤 거래되는 주식의 수가 되는 거고요. 네.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00원짜리의 그러니까 한 주가 10,000원짜리인데 이 만 원짜리 주식이 오늘 그 10,000주가 거래가 됐어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총 거래 대금은 1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10,000원짜리 거래 대금이 실질적으로 오늘 하루 동안에 그러니까 거의 10만 주 이상이 거래가 됐어요. 자,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래 대금이 10억이 되겠죠. 그러니까는 똑같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네. 10만 원짜리 주식이 만 네. 주가 거래가 됐을 때는 이제 10억이 되는 거겠죠. 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똑같은 거래량 만 주가 거래가 됐지만은 그 주가가 가지고 있는 금액에 따라서 크기가 차이가 나지만은 그 차이 나는 금액에 따른 거래 대금은 달라지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거래량이라고 할지라도 거래 대금이 크다라는 것은 그만큼 돈의 수급이 강하게 몰려왔다라는 기준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거래량이 많다. 자, 거래량이 많다라고 한다면은 저 뭐 동전주 같은 것들 어마어마하게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수억 주가 터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종목하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같은 그런 어떤 수백만 원짜리 종목이 정말 뭐 몇천만 주 이렇게 터지는 거하고 어떤 기준이 전혀 다르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뭐가 유입이 됐을 때 올라가는 거예요? 많은 수급이 들어왔을 때, 많은 자금이 들어왔을 때 결국 주가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거래량의 기준보다는 거래 대금의 기준에서 놓고 보는 것이 그 시장의 어떤 유입 구조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개장 초부터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그 거래대금 상위 종목 안에 현재 시장에서 관심받고 있는 모든 종목들이 그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종목군 안에서 또 어떤 변동성이라든지 아니면 추세의 흐름을 관찰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종목들을 골라내신다라고 한다면 이미 소외받는 종목에서 여러분들이 살아나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미 활활 불타고 있는 그 시장에 어떤 자금이 들어와 있는 종목군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추세의 방향성을 보고 하나하나씩 그 종목의 기준을 잡아 나가신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더 타율이 높은 그런 종목을 선정하실 수가 있겠죠. 네, 네. 방금 말씀해주신 거에서 이제 연장선상인데, 네네. 네, 이제 소매주 말고 주도주를 봐야 된다 이렇게 네네. 말씀해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주도주는 많이 간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중간에 매수 타이밍을 잡지 못하는 시청자분들이 훨씬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뭐 SK 하이닉스가 거의 300만 원에 이제 육박하는 그런 수준까지 지금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제가 4월 초만 하더라도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80만 원대 조정을 받았을 때 네. 나 삼성전자 16만 원대 제가 여러분들한테 1+1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때 당시 80만 원이어도 여러분들은 너무나 고가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한참 바닥에서 출발했을 때 시작가가 거의 10만 원대 이하에서부터 10만 원대부터 네. 출발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격만 봤을 때는 절대 어떤 종목 상승 추세가 살아있고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있는 종목일지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쉽게 편입을 하실 수 못한다라는 게 그런 이유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가격이 높고 아무리 저점보다 많이 상승한 종목일지라 하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영업이익과 실적 모멘텀에 대한 흐름이 살아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전망치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모멘텀이 계속 이끌고 갈 수 있고 시장을 주도해 갈 수 있는 그런 주력 종목이며 또 기준적으로 수급의 흐름들이 계속 유입이 되고 많은 시장에서의 어떤 관심을 갖고 있고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 계속 올라오고 있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왜냐하면은 거래대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는 누군가가 높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물량을 매집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흐름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편입의 기준점을 잡으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사실 어저께도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야간 라이브 방송에서 삼성전기에 대한 그런 흐름의 기준을 좀 잡아드렸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정고점 흐름에서의 강력하게 딱 맞물려 있는 그런 흐름이었지만은 오늘도 결국에는 거래대금 3위까지 올라오면서 시장의 강력한 어떤 흐름 속에서 수급 속에서 또 강한 슈팅이 오늘 나와줬던 종목이거든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실적 모멘텀이 더 강화가 되면서 앞으로 수익성 개선에 대한 그런 강한 흐름들이 지금까지 또 시장에서 또 예상되고 있는 만큼 수급에 시장에서의 관심은 사라질 수가 없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 종목들처럼 SK 하이닉스, 삼성전기, 삼성전자처럼 시장에서의 많은 수급이 같이 유입이 되고 있고 실적 모멘텀이 살아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가격보다는 그 실적의 기준 앞에서 충분히 매수 타이밍을 잡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대표님께 배워본 방법대로라면은 네네. 거래량 그리고 가격 이렇게 해서 봐야 된다라고 네네. 하셨는데 저희가 SK 하이닉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네네. 상승장에서는 또 이제 반도체 주도주 말고도 또 네. 대부분의 종목들이 따라가고 또 같이 네네.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 이럴 때 진짜 강한 종목은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구분을 하고 계세요? 저는 이제 상대 강도라는 거를 이제 많이 살펴보는데요. 그러니까 네. 제가 이제 오늘 자료를 같이 좀 준비를 해봤는데 네. 사실 우리가 이제 시장을 보면은요 지수 대비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네. 있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지수가 만약에 1%를 올랐는데 이 종목은 막 10%, 막 이상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지수는 막 5%, 6% 빠지는데 얘는 오히려 보합을 유지한다거나 그 전체 그 시장의 흐름에서 강하게 뭔가 쉽게 밀리지 않는 그 어떤 묵직한 힘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종목들을 이제 저희가 상대 강도가 되게 높은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래 이제 차트의 흐름을 보시면은 지수의 흐름은 밑에서 잔잔바리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종목의 어떤 기준점에서 주가의 흐름은 오히려 그 이상을 계속 이렇게 상회하는 이런 종목들. 어떻게 보면은 거꾸로 이제 보시면은 주가는 이렇게 그러니까 지수는 이렇게 막 올라가는데 오히려 주가는 거꾸로 이렇게 막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종목들이 있겠죠. 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시장의 수익성도 나오지 않는 종목일 뿐더러 네.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소외를 받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가만히 들여다 보시면은 일단 거래 대금 자체가 그렇게 크게 형성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주식 매매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시는 거는 수익이잖아요. 자, 수익이 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뭡니까? 주가가 올라야 되는 거고요.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고점에서도 계속 많은 물량을 매수를 해줘야지만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 많은 매수세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강한 거래 대금이 들어와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급의 흐름과 그다음에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캔들의 차트의 흐름의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점을 갖고 판단을 하신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매매 타이밍을 잡는 그런 구조는 좀 더 쉽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사실 오늘도 이제 제가 후반부에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기준점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드리려고 준비를 해온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준점에 대한 몇 가지의 어떤 사항들과 어떤 시장을 바라보는 또 같은 캔들 패턴이라고 하더라도 위치와 어떤 크기에 따라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어떤 해석의 기준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아신다고 한다면 아무리 시장이 흔들려도 여러분들 스스로 계좌를 지켜나가실 수 있고 이 시장들을 대응해 나가실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항상 제가 마지막쯤 되면 드리는 질문이 있잖아요, 네. 대표님. 시청자분들께서는 보시면서 결국에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네. 어떤 종목 매수 매도 네네. 해야 되냐 가장 궁금해하시고 계실 텐데요. 한번 시원하게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여러분들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이제 많이 하실겠죠. 네. 어떤 종목 사야 돼요? 이거보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에서 매수를 해야 돼요?라고 질문하시는 게 더 가장 정확한 네. 질문이 아닌가 싶어요. 네. 왜냐하면 종목은 이미 모든 시장이 다 알고 있어요. 올라가는 종목 딱 정해져 있고요.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2,800개 종목 중에서 단 5%만이 상승을 했어요. 나머지 95%의 종목들은 다 시퍼런불이 나왔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그 오르는 5%의 종목이 우리가 전혀 지금까지 몰랐던 생소한 이름도 듣도 보지 못했던 그런 종목이었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쵸. 이미 네. 거래대금 상위 종목 안에 1, 2, 3, 4, 5위 안에 다 들어와 있던 종목들이 시장의 지수를 다 끌어올렸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종목을 몰라서 여러분들이 편입을 못 하시고 종목을 몰라서 여러분들이 수익 실현을 못 하시고 이익을 못 내시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알고 있고 이미 시장에 오픈되어 있는 종목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뭐 때문에 들어가요? 가격 부담 때문에 못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미 높이 올라온 것 같아서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뭐냐면은 그런 것 같아서 이런 것 같아서죠. 그렇죠? 네. 이 같아서라는 그 언어에 우리가 의미를 한 단어로 딱 함축을 시키면 그게 뭐냐면 감이에요. 감.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으로 매매를 하시는 거거든요. 아, 가격이 너무 오른 것 같아. 아니면은 이미 시장에서 너무 많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또 되게 좋아 보여. 떨어질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감으로 매매를 하시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런 감으로 매매를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두 번 수익은 내실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반복적인 수익을 내시는 거는 정말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지금처럼 지수는 올라가는데 내 종목은 철저하게 소외를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올라가는 종목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소외받는 종목에 내가 가지고 있으면 시장의 지수를 보고 오늘 시장 좋다. 주식 많이 오르네. 그래서 내가 빨리 뭐라도 하나 매수를 해봐야지 했는데 내가 매수한 종목이 시장과 전혀 상관없는 소외받는 종목일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너무 이미 고점에 올라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내려오는 그런 어떤 기준에 내가 고점에 그들에게 뭔가 나의 자산을 헌납해주는 그런 상황이 또 생기기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목보다는 기준에 대해서 어떤 기준에서 이 종목 어떤 종목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가격이 높게 지금 형성되어 있는 종목이라 할지라도 또는 아무리 지금 가격이 많이 주가가 빠져서 저점에서 정말 이렇게 막 정말 바닥이 어딘지 떨어지지 진짜 알지 모르는 상황까지 막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종목일지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매매 기준만 있으면 충분히 잡아 나가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점에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지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저점에서는 어떠한 캔들 패턴들이 나타나면서 하방의 압력이 점점 이제 약해지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바닥의 흐름을 다지고 그 다음에 상승의 흐름의 기준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패턴들이 무엇이고 그런 패턴들을 읽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기준점을 잡으면 되는 것인지 그런 몇 가지들을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너무 매매가 쉬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보는 눈이 넓어지면서 풍성한 수익을 좀 얻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도 역시나 너무 유익한 강의 잘 들었습니다. 대표님께서 약속을 하신 대로 조금 이따가 9시 방송에서 다 네네. 공개를 해주시는 거 맞으시겠죠? 오늘 이제 여러분들한테 정말 많은 이야기를 다 드리고는 싶은데 이제 방송 시간이 너무 제한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방송을 통해서는 뭐 일부밖에 소개를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이 방송 이후에 21시에 또 이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라이브 교육 방송을 또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는 이제 다음 시장, 다음 주가 되겠죠.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어떠한 그 수급의 어떤 주체를 놓고 우리가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또 바라보면서 이 시장을 대응을 해야 될지 또 어떤 섹터가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또 좋은 흐름을 연결해 나갈지 어떻게 보면은 오늘 뜨거웠던 그 종목들이 다음 주까지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거지 오늘 아주 그냥 차가웠던 종목이 그 다음날 갑자기 그냥 막 불같이 화라산처럼 타오르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바닥에서 되돌리는 과정에서 뭔가 이미 예열이 되고 있는 그런 관심 종목들이 있겠죠. 그럼 제가 지금까지 이제 포착하면서 이 녀석들은 이제 어떤 하방의 어떤 차가운 기운들이 조금씩 사라지고 이제 조금씩 예열이 되면서 이제 수급이 들어오면서 좀 에너지들이 좀 따뜻해지면서 뭔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느끼는 종목들 그 종목들까지 대응 전략 같이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유익한 강의 잘 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배우신 내용 꼭 내일 장에서 다음 주 장에서 적용해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는 주식 투시경 스페셜 시청자분들과 무료 커뮤니티방으로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드린 질문 이외에도 궁금증 해소하고 싶으시다면 무료 커뮤니티방 입장하셔서 한영석 대표님께 직접 질문하실 수 있는 시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주식 투시경 스페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큰 화면으로 다시 한번 띄워드리고 저희는 잠시 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일 저녁 7시 투자의 시각이 넓어지는 경험 주식 투시경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한영석 대표님의 캔들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다시 한번 대표님 모시고 캔들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네, 대표님, 저희가 이제 앞서서 매매 기준 열심히 네네. 배워봤는데요. 네네. 사실 막상 차트에 적용을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어디서부터 한번 차트에 적용해보면 좋을까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매매 기준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식 차트를 딱 보면은 어떠냐면은 막 실시간으로 막 다양하게 막 움직임이 있잖아요. 마치 네. 살아있는 생물처럼. 맞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생물이 어디로 튈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네,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예측을 해서 매매를 해야 돼요. 자, 그럼 되게 어려운 부분이죠. 맞아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느 정도의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미 패턴이라는 거는 이 사람의 심리로 우리가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어떤 구간에서 누구나 갖고 있는 공통적인 그런 어떤 심리의 속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캔들 안에 고스란히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고 그 어떤 통계적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놓고 봤을 때 상당히 신뢰도가 높은 그런 캔들의 패턴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석의 범위를 놓고 간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흐름의 기준에서는 이런 패턴들이 나타나고 이런 패턴들 이후에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는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죠. 뭐 오늘 같은 경우에 잠깐 이제 막 이렇게 비가 지금 내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갑자기 맑은 날씨가 갑자기 검은 먹구름이 막 끼면서 상당히 뭔가 이렇게 분위기가 뭐 정말 음산한 그런 분위기가 이제 막 만들어진 다음에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비 올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우리가 그거는 어떤 일기예보나 어떤 기상 상황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다는 거죠. 어떤 통계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알고 있었던 자, 그런 것처럼 시장에서도 어떤 캔들 패턴에 따라서 이 패턴이 앞으로 시장의 방향성을 어느 정도 우리가 예견해주는 마치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파란불 다음에 초록불 다음에 우리가 주황색 불이 켜지면서 빨간 신호등에 대한 미리 경고를 예고를 해주는 것처럼 그런 신호들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신호들을 잘 모르시면 아무래도 이제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는데 정말 순전등 없이 이정표 없이 막 이렇게 가시는 그런 것처럼 좀 답답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 거고 곳곳에 숨어 있는 어떤 이정표들을 내가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편안하게 그 길을 걸어가실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정표들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차트 안에 나타나는 캔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 캔들의 패턴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미 지금 시장이 막 고점에 올라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이 질문하시는 게 이거 언제 팔아야 돼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어떤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매도의 기준을 잡으면 됩니다라는 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여러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이제 대표적인 이제 두 가지 패턴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할 텐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락 잉태 확인형이라는 패턴이에요. 자, 이 패턴의 그 어떤 의미는 뭐냐면은 이미 앞에서부터 주가가 강하게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추세에서 고점에서 강한 어떤 큰 양봉의 어떤 기준점이 딱 만들어집니다. 자, 그런데요. 추가적으로 얘가 고점에서 더 강하게 뻗어나가질 못하고 살짝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러면은 얘 기준점을 여러분들이 좀 잘 보셔야 돼요. 자, 어저께 시작가는 여기였지만은 어제 종가는 여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의 시작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오늘의 시작가는 어저께의 종가보다도 훨씬 낮은 가격에서 출발을 했어요. 자, 그러면 결국 뭡니까? 어제 시장 분위기에서는 이 가격이 최고 종가로서의 우리가 가격이 그 어떤 타당성을 검증을 받았는데 오늘 아침에 시작을 할 때는 야, 어제의 종가는 좀 너무 높아. 너무 프리미엄이 많이 낀 것 같아. 그러니까는 오늘은 그 정도까지 해서는 좀 거래가 쉽지 않을 것 같아 하면서 주가가 이제 내려앉은 상황에서 출발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어때요? 장중에 이 가격을 회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가가 하락을 해서 음봉으로 마감을 해요. 자, 그런데 음봉으로 마감을 했는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전일 저점을 또 이탈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강한 양봉 안에 파란색 음봉이 하나 살짝 이렇게 쏙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하락을 했지만 이 양봉 안에 이렇게 엄마가 아이를 잉태하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보인다고 해서 하락 잉태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 캔들 패턴은. 자, 이 패턴이 나타났다라는 거는 무조건이라는 거는 아니고요. 아, 상승의 흐름이 이제는 조금 제한되기 시작을 했구나. 지금까지 강하게 올라왔던 상승의 흐름이 이제는 조금 그 상승의 압력이 좀 약해지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이렇게 어떤 화력이 불구덩이 속에 있는 그 아궁이에 있는 화력이 이제 조금씩 이제 식어가고 있는 약해지고 있는 그런 느낌을 이제 딱 캐치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여기서 살짝 가격 조정을 받고 양봉을 형성하면서 이렇게 또 강하게 올라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자, 그거는 이제 잠시 쉬었다가 이제 반등을 하는 그런 구조에서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는 건데 중요한 건 이제 여기죠. 어저께 이 종가보다도 그 다음날 또 시작가 어디예요? 더 낮은 가격에서 출발합니다. 이렇게 낮은 가격에서 출발을 하는데 얘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더 하락의 범위를 하방의 범위를 더 키워나가요. 자, 그러면서 어디까지? 이 앞에 저점, 시작점이죠. 그 양봉의 시작점까지도 이탈하는 흐름이 만들어지면서 더 낮은 가격에서 가격이 종가가 형성이 된다는. 이 종가가 가격이 더 낮은 곳에서 형성이 됐다는 건 뭐예요? 그렇죠. 이 상승 추세의 흐름을 완전히 다 되돌려 버렸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의 기준이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상승의 어떤 기준점에서 하방의 압력의 흐름으로 상당히 많이 에너지가 이제 전환이 됐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패턴들이 딱 나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그렇죠. 차익 실현의 기준에서 잡으셔야 된다는 거죠. 설령 내가 이런 양봉의 기준에서 편입을 했어요. 중간에 고점에서. 자, 그런데 이런 어떤 패턴의 흐름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은 비중을 줄여 나가셔야 되겠죠. 이런 게 기준점이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런 어떤 내용도 모르면서 이 캔들의 해석도 전혀 못하는 상황에서 그냥 바라만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흐름이 어떤 흐름인지 전혀 그 에너지의 흐름을 인식하지 못하면 추가적인 하락이 계속 연속이 되어도 언젠간 올라가겠죠. 얘 왜 떨어지는 거야?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이러면서 그냥 전전긍긍하시기밖에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추세 흐름 속에서 이 캔들의 에너지는 하방의 압력이 더 커지는 그런 구조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게 되면 이제부터는 이제 차익 실현을 서서히 해 나가셔도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내가 차익 실현을 했는데 여기서 또 갑자기 양봉이 형성이 되면서 강하게 또 다시 재반등을 한다.
그러면 다시 일부 재편입의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따라가셔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말이죠. 여러분들이 보시는 요 하락 잉태 확인형이라는 이 정형화된 캔들 패턴이 시장에서 똑같이 나타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물론 똑같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은 이렇게 변형된 캔들 형태로도 나타나기도 해요. 자, 모양이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르지만 이 두 개의 캔들 패턴의 의미는 똑같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아니, 모양이 다른데 어떻게 저걸 똑같이 인식을 해?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뭐 헷갈려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를 한번 보셔야 돼요. 얘는 빨간 몸통 대신에 뭐가 있냐면 아래 꼬리가 긴 꼬리가 있습니다. 자, 이 아래 꼬리라는 것은 어떤 기준에서 만들어지는 걸까요? 주가가 여기가 시작가죠. 시작가인데 이만큼 하락을 합니다. 처음에는요. 음봉이 나왔겠죠. 자, 음봉이 나왔지만은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얘를 되돌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락의 저점의 기준에서 놓고 보면은요. 저점에서 기준에서 놓고 보면은 주가가 이만큼 상승을 한 거예요. 여기까지. 그렇죠? 종가 기준으로는. 원래 오늘 당일 고가 기준으로는 여기까지 상승을 바닥에서부터 이만큼 상승을 했다가 살짝 눌린 구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가의 흐름의 기준으로 놓고 본다고 한다면 얘는 이만큼 상승 부분, 곧 양봉의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주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똑같죠. 왜냐하면 이 기준 자체가 이 저점에서 이만큼 올라간 기준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얘는요. 얘는 윗꼬리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자, 윗꼬리가 달려 있다라는 거는 결국 무슨 얘기예요? 반대가 되겠죠. 시작가가 여기예요. 그런데 얘는 주가가 이만큼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고점을 찍고 결국에는 어디까지? 여기까지 하락을 한 거예요. 그러면 고점 기준에서 놓고 보면은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이만큼 하락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음봉의 기준으로 만들어 해석을 해 주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 앞에 있는 두 번째 음봉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얘도 시작가는 여기였어요. 자, 그런데 이만큼 올라갔어요. 여기까지는 그냥 양봉의 기준에서 만들어졌겠죠. 결국에는 고점 기준에서 놓고 보면은 이렇게 하방의 압력을 갖고 오면서 결국에는 이만큼의 하락의 폭을 갖고 내려왔기 때문에 윗꼬리 아랫꼬리가 달려 있기는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저 앞에 있는 전형적인 캔들의 패턴의 모양과 변형된 캔들의 패턴의 모양은 같다. 결과적으로는 종가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전일 이 시작가의 하방에서 더 압력이 더 커지는 저점에서 주가가 마감이 됐다라고 한다면 아, 얘는 하락의 에너지가 더 많이 커졌구나. 이런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추세 방향의 어떤 전환점을 해석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런 캔들 패턴에서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은 주가가 이렇게 이제 이 아래점에서 상당히 이제 고점으로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고점에서 어떤 모양의 패턴이 나타났어요? 예, 망치형 패턴이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이제 이 패턴이 지금 우리가 이제 코스피 지금 상단에 나타난 그 캔들의 모양하고 비슷해요. 자, 그런데 이 상단에 이 망치형 패턴이 나타나는 가운데 뭐가 같이 나타나냐면은 이렇게 거래 대금이 또 많이 또 실렸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고점에서의 강한 어떤 차익 실현의 물량과 또 신규 매수세의 어떤 물량의 강한 싸움이 있었다라는 전투의 흔적입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는 어때요? 지금 고점에서부터 시작점에서부터 이만큼 밀렸다가 다시 요만큼 이제 되돌린 구간이고 그 이후에 음봉이 형성이 됐어요. 자, 음봉이 형성이 됐다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추세의 흐름이 더 약화되고 있다. 그리고 하방의 압력이 강해지고 있다라는 거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기준점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한번 보실게요. 여기서 보면은 아래 저점에서 아래 꼬리를 달고 이만큼 올렸죠. 그럼 제가 여기서 한번 그려보면은 아래 꼬리를 달고 여기까지 이만큼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럼 얘는 양봉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요. 자, 그런데 여기에 요 가운데 음봉이 이렇게 가만히 들어가 있죠. 자, 좀 지저분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실질적으로 요 구간이 양봉의 기준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 구간이. 자, 그러면은 요 양봉 사이에 얘가 들어왔어요. 뭐가 들어왔어요? 하락 잉태형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날 저점의 기준이 이 저점의 기준보다 더 낮은 구간에서 형성이 됐어요. 그러면은 하락 잉태 확인형의 변형된 패턴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추세의 이탈의 범위가 좀 더 강해질 수 있는 시그널이다 이렇게 보셨을 때 그 이후에 주가의 흐름들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 과정에서도 뭐예요? 하락 잉태 확인형의 또 다른 캔들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요. 이런 패턴들, 이거는 뭡니까? 장악 확인형의 패턴이죠. 예, 우리가 주가가 이 양봉의 흐름을 음봉으로 완전히 감싸는 이런 기준들이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은 하방의 압력이 좀 더 강화될 수 있는 이런 패턴의 기준이다라고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서 이런 추세의 어떤 캔들의 흐름이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까요? 아, 이제부터는 내가 지금 수익 구간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비중을 좀 줄여 나가야 되겠다. 최소한 뭐 50% 정도는 비중을 줄여서 일단 익절을 먼저 해놓고 수익을 어느 정도 지키시고, 왜냐하면은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잘 사는 것보다 뭐 하는 거예요? 잘 파는 겁니다. 잘 팔아야지만 수익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잘 팔아야지만 손실 구간에서도 내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주식에서 수익을 내고 성공하실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 높은 어떤 수익 구간에서 익절을 잘 하시고 손절을 아주 짧게 끊어 가시는 거. 그러니까 익절은 길게, 손실은 짧게.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거꾸로 매매하시는 경우 많으시죠. 뭔가 주가가 막 올라가면은 막 다시 이거 되돌리면은 다시 다 없어질 것 같으니까 조금만 올라도 그냥 얼른 팔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냥 막 솟구치시고, 또 주가가 막 하락하고 있으면은 언젠간 올라오겠지 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계속 지켜보시다가 더 손실을 키우시고, 그러니까 거꾸로의 어떤 그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봐요. 자,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조금씩 기준점을 하나씩 만들어 가시면서 충분히 다 극복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구간에서 모든 차트 안에서는요, 이런 어떤 심리적인 부분들이 다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여기 강하게 여기까지는 뻗어 올라갔지만은 결국에는 다시 내리면서 고점을 인식하지는 못했지만 그 가운데 음봉의 형상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날 저점이 전일 그 양봉의 시작고보다 더 낮은 구간에서 형성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얘는 이제 상승의 흐름이 아니라 하방의 에너지가 더 많이 갖춰져 있다. 이런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이 캔들 패턴을 해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패턴은 전형적으로 나타나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이미 수백 년 동안 이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서 매매를 하시면서 형성된 이 캔들 패턴은 여러분들의 심리거든요. 예, 심리이기 때문에 그 심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패턴들은 거의 정형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그 모양이 조금 차별화가 되어 있어서 변형된 여러 가지 패턴이 있을 뿐이지 해석의 범위는 똑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패턴, 주가 상승의 흐름 속에서 과연 하방의 강한 뜨거운 어떤 매수세의 열기보다 차가워지는 이 매도세의 열기가 어디가 더 강한지 여러분들이 판별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판별의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뭐다? 종가, 이거를 여러분들 종가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종목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주가가 여기까지 올라갔지만은 그 다음 날 하방의 압력, 하방의 압력이 결국에는 전일 종가의 하락 안에서 종가가 전일 시작가의 그 이하에서 또 이후의 흐름들이 어떻습니까? 저가를 계속 이탈해 나가면서, 자, 이렇게 하방의 에너지가 커진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빨리 탈출을 하시고 빨리 차익 실현을 하시고 그 종목에서 빨리 나오시는 것이 가장 베스트한 매매 전략이다. 자, 모든 전략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락 잉태 확인형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어떤 추세의 흐름이 전일 양봉의 흐름을 음봉의 흐름으로 완전히 되감싸고 이후에 확인형의 흐름까지 나오는, 예, 이런 흐름들. 사실 이제 이후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좀 자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 자료들이 지금 이미 이제 방송 시간이 다 끝나서 마감이 돼서 여러분들한테 지금은 다 해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방송 이후에 이어지는 21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깊이 있고 또 다음에 시장까지 내다볼 수 있는 매매 전략까지 같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투시경 스페셜 오늘도 알차게 50분 달려봤습니다. 한영석 대표님께서 오늘 여러 가지 지표들, 거래량부터 상대 강도 그리고 거래 대금까지 어떤 차이인지 그리고 차트에 어떻게 적용하는지까지 알려주셨는데요. 사실 여기까지 들어도 다음 주 전략을 혼자서 세우시기에는 쉽지 않으실 겁니다. 아래 하단에 나가고 있는 자막에 따라서 무료 커뮤니티방 입장하시면 한영석 대표님께 직접 질문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무료 라이브 강의까지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빠르게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